두 번째로 이제 1과목 핵심 요약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단답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험 보시기 전까지 요약 보시면서 업무 방법서 하루에 1회씩 읽어주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산비 보장형 생산비 산출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거를 따로 정리한 이유는 생산비 보장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 관련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날로 먹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래도 이거는 외워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뭐 생산비 보장형 모든 품목이 다 이게 공통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외우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험 가입 자격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산비 보장형의 생산비 산출법입니다. 자, 생산비 작물의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생산비 보장형인 거고요. 구성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유가 날 때 한 번씩 외워주시면은 이 중에 뭐 절반 정도는 쉽게 외워지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그래도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광일동력비, 수리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위탁 영농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생산비 보장을 받는데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요. 산출 방법을 봐야겠죠. 먼저 농촌진흥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의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에 자본용역비와 토지용역비를 합산하여 표준 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 단위로 산출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답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경영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를 합산해서 표준생산비가 산출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표준생산비를 재배 기간별로 세 가지로 나누죠. 준비기, 생장비, 수확기로 나눠지고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되기 때문에 판매가 됐기 때문에 회수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표준 생산비에서 계속 나오죠. 표준 생산비란 말.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하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기 생산비 그리고 생장기 생산비가 따로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보험가입 대상 생산비가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대상 생산비는 자, 준비기 생산비에 생장기 생산비 이 두 개를 더해 주거나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하면은 생산비 보장이 돼. 그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어서 보험 가입 자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자격 사실 이거는 지금 OX 문제로도 많이 나온 적이 있고요. 단답형으로도 문제가 나온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온 내용이 사실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보험 가입 자격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답형이나 뭐 서술형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핵심 단어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입니다. 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인 거죠.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와 주된 경영자 이 두 핵심 단어를 일단 첫 번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자는 주된 경영자가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할 수 없다. 가족 등의 명의로 할 수 없다라는 거 포인트죠. OX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다음 서술형에서도 얘가 가입을 할 수 있나? 라는 게 내가 서울에 이제 경작자가 뭐 예를 들면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을 할 수 있나? 라는 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인수 제한이므로 가입이 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임차농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과소하는 소유자는 가입할 수가 없다. 보험 사기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금치산자,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금치산자가 솔직히 사실 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사실 범법자인 거죠. 엄밀히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도 되면은. 단, 여기서 기준이 나옵니다. 요거 기준 정도 중요히 외워주시면 좋겠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친견자 후견인 이런 얘기일거고요. 그리고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하며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준이 나온 게 농업 수익 감소 가입 자격할 때는 추가사항이 있는데 이제 사업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 2개년 2년 포도, 또는 뭐 복숭아 이런 과수 친구들인 거죠. 농업 수익 감소에 해당되는 친구들이니까요. 이제 수확량 실적이 있는 가수원이 농업 수익 감소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 수익 감소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은 5년 중에 2년은 뭐 적어도 가입해서 옛날 수확량 조사값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뭐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험 가입 자격이 끝입니다. 보험 가입 자격 또는 뭐 보험 가입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자격이 뭐지? 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은 당당하게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험 가입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도 이거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이제 주소 어디에다가 뭘 써야 되나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인 거죠. 자, 보험 가입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 가입 기준이랑 보험 가입 자격이랑은 다른 거죠. 보험 가입 자격은 누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라는 거고요. 보험 가입 기준은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인수 단위라고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험 가입 기준이나 인수 단위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 공통이에요.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과수원 또는 농지. 자, 과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과수원 또는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뭐뭐뭐 만원 이상이다. 자, 이제 품종마다 다르죠. 과수 4종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상, 뭐 벼, 메밀, 밀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품목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의 내용을 써준다. 그 두 번째, 이거 늘 나오는 거죠. 이거는 용어의 정리에도 있어요. 과수원 또는 농지라 하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경작지라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나오죠. 자, 쉽게 말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원짜리, 120만원짜리는 200만 과수 4종의 경우 그 안으로 합칠 수 있다. 개수의 제한은 없다. 라는 건데 이상인 거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데 그 200만원 이상인 거는 개별로 가입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건 좀 형식적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이것도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중복 가입, 한 번에 몰빵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협, 이것도 공통이고요.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 또는 농지죠. 한 해 인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과수원이나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만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농협에는 1계약자, 계약자 한 명은 농협 하나에만 가입을 하게 됐죠. 관할구역이 같을 경우에. 자, 이게 일단 보험 가입 기준, 인수 단위,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특이사항이 있는 품목들이 조금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험 가입 기준에 또 불규칙 동사들이 있는 거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는 일단 보험 가입 기준을 보니까 하나의 농지 내 품종 재배 방식 이항일자가 상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봐야겠죠. 일단 품종 재배 방식에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품종과 재배 방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항일자가 다 다르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항을 한 날짜를 하는 거고요. 숙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품종이 90% 이상 제식되어 있어야 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인 1증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뭐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읍면동을 달리하지만 농지가 보험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인수 단위,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기준이 제식주 수가 10알당 3만 주 이상인 농지가 가입 가능하다. 양파는 2만 3천 주 이상 그리고 4만 주 이하인 농지가 가입 가능하다. 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이 된다. 인수 단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차는 보험 가입 금액이 없죠. 자,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잉년에 수확하는 해차로서 차를 10알 이상 경작하는 농지.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차 같은 경우는 없는 대신 적어도 10알 이상은 경작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네요. 자, 그리고 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가림 시설 최소 가입 면적 200. 비가림 시설 모든 비가림 시설은 일단 구조체, 피복제 단위로 가입을 하고요. 최소 가입 면적은 200m 제곱 이상 하셔야 되고요. 시설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18,000원이고요. 그리고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설 단가 곱하기 면적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죠. 이제 그 가입 금액의 80에서 130% 범위 내로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비가림 시설은 전품목 이제 포도, 참다래 대추 똑같은데 그래서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이제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대추는 이제 포도는 18,000원인데 19,000원이라는 거 다르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가입 시 식묘 2년차, 삭벌 1년차인 오미자 나무 수확기 기준으로는 1년씩. 왜냐? 이듬해 수확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직전 연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1년씩만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식묘 3년, 삭벌 2년 이 돼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울타리형과 V자형 유인틀에서 재배 중인 오미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울타리형이나 V자형 유인틀에서 재배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할 수 없다. 가입 기준에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슷한 게 또 양배추나 원예시설, 버섯 같은 게 있는데 양배추는 관수시설이 없으면 인수 제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과 이제 맥락인데 정확히는 가입 기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양배추 그런 거 쓸 필요가 없고 오미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입 기준이나 인수 대상, 인수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계속 반복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외웠는데 이 내용이 어디 쓰는 건지 모르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험 가입 기준이라 인수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버섯 볼게요. 자, 시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입 면적이 200m 제곱이었는데 버섯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단독 연동 하우스가 300m 제곱 이상이고요.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 경량철골조가 있죠.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유리온실이 있는데 걔네는 면적에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은 단지 내 시설 1동 단위, 1동 단위 마찬가지 한 단지 1동 단위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동 단위란 일단 물리적으로 해체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건 2과목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연동하우스 및 재배사 1동이란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한 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지 내에 해당되는 버섯은 전체를 가입해야 하며 일부 하우스만 선택적 가입 안 된다. 이거는 버섯뿐만 아니라 시설 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시설 작물 일부만 가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부 가입이 제한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단지 내에서 단독 연동 하우스, 경량철골조 같은 이러한 시설물들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 개별 단지로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한다. 보험 가입 기준이기 때문인 거죠. 자,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 시설 및 버섯 작물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농업 시설물은 무조건 가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기준을 보면은 농업용 시설물이 없으면 당연히 가입 안 되겠죠. 가입 기준에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금액 같은 거 정리를 해보면은 자, 50만원짜리는 벼밀 매물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죠. 그리고 100만원 무, 당근, 쪽파, 대파, 단호박, 배추, 콩, 옥수수는 100만원인 거죠. 그리고 200만원 과수 4종, 고추, 브로콜리, 생산비 일단 그 100만원짜리는 생산비 보장 품목에 콩, 옥수수가 밭작물이 추가가 되고요. 200만원 과수 모든 과수는 다 200만원이죠. 거기에 고추,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품목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밭작물 품목들이 200만원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고요. 자, 조금씩 다 나눠서 정리를 한 것을 올리고 이제 통합적으로 한번 쫙 한 거를 길게 해서 한번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